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고요. 사역신과 네트워크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민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광주시 공공정책인데요. 광주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광주시는 이제 세종시가 주도하는 어떤 정책 과정이었다고 하면, 광주시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이제 3월 20일에 그 바로소통 광주라고 하는 광주시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난 18년 정도의 광주시의 어떤 민관 협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올해 3월 20일에 이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재 단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민관 협치하면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까요? 행정, 시민과 또 정부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고, 지난 과정들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람에서 함께 결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뭔가 요구하는 사람에서 함께 실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과정으로 변화해온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18년간의 민간협치 문화의 발달 과정을 쭉 한번 보시면은요, 저도 뭐 초기에 참여를 한 것이었는데, 민간합동 정책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민단체들과 광주시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협의하고 해온 출발이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시민 아고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7년에 광주 시민총회라고 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총회는 시민들이 정책이나 내지는 조례를 제안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하는 이제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는 그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일종의 행사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7년, 2018년, 2019년 3번, 올해까지 3회 진행됐는데, 첫 해는 그걸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작년에 2018년에 온라인 시민총회라고 해서요, 시민총회를 온라인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진행한 거죠. 그리고 이 온라인 시민총회를 조금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올해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시민총회하고 오프라인 시민총회는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냥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발에 이제 시민총회를 이루는 단계 5월 21일이 광주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전에 한 2월이나 3월부터 마을이나 또 시민단체 모임들에서 민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민회에서 정책이나 조례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 민회를 구성하는 그 조건을 저희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10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어떤 제안을 민회를 통해서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 민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낀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는 민원이나 이런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수기를 통해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니까 그 제안의 공공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민회가 진행되는 마을에서도 하고요, 생협에서도 하고 마을에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첫 해에는 저희가 짠 것은 아닌데 딱 100가지 정책이 나와서 하여간 100대 정책, 짠 것은 아닙니다. 네, 제안이 되었고, 첫 해에 이제 시장님과 준비를 하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국민참여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제안하면 뭐 하냐, 이게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제안하라고만 하지 실제로 실행된 걸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약하죠. 그래서 첫해 이것을 기획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능하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실행의 퍼센트를 좀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계속 제안할 뭔가 좀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첫 해 100개 중에 실제로 한 30개 정도는, 한 10개는 전체 그대로 실행이 되고 한 30% 정도는 부분 실행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중장기 과제, 좋은 말로 중장기 과제이지만은 실제로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정책 100가지를 이제 금남로에 이렇게 깔아놓고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를 하는 것은 온라인에 지금 올라온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토론하는 이제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시민총회에서는 이 100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8가지를 골라서 8가지 주제를 제안한 분이 나와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부채를 가지고 이쪽 면은 녹색 면이 있고 이쪽은 황색 면이 있는데, 녹색 면을 들면은 이제 찬성, 그 다음에 황색 면을 들면 반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찬성 분위기가 많죠. 네, 이거는 2018년에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주제 중에서 아마 시민들이 가장 재밌었던 주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정중학교 1학년 몇 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들이 제안한 주제였는데요. 그 학생들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를 가고 싶지 않는데 가고 있다. 그런데 교통비, 그러니까 버스비를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버스비는 무료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이 이제 시민들의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올해 2019년 5월 21일에 진행했던 시민총회 사진입니다. 네. 올해 시민총회는 저희가 조금 특이한 것은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방문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오시고 경남, 서울 등등 여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시민총회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많이 방문하셨고, 행사가 10시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그때까지도 늦게까지 같이 계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온라인 어떤 시민총회가 그러니까 민관 합동 워크숍, 시민총회, 또 시민정책 마켓, 이런 것들의 어떤 과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이전에도 이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바로 소통, 바로 응답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평가를 해보면 이제 제대로 이게 활성화가 안 됐고, 올해 3월 20일 날 개통된 이후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참여자, 그러니까 조회하고 의견을 올리고 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30배에서 40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시민총회, 이제 재작년 시민총회 끝나고 작년에 온라인 시민총회를 해보고요. 작년에 이제 이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단, 광주시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걸 만들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국내 또 국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광화문 1번가라든지 또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그 다음에 수원시 국회톡톡 이런 사이트, 그리고 국외의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저희가 한번 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저희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드리드 시의 관계자들을 광주시에 초청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정책 협력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로 광주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민간 합동 정책 워크숍이 갖는, 그러니까 시민 단체와 이 정부 시만 함께했던 이 과정에서 그럼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시민들이 제안만 하고 실제로 구현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때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민총회도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그 시민단체나 뭔가 전문가들이나 이 경우는 시나 의회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정책화하는데 다양한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뭐 청소년이라든지 또 뭔가 권력과 거리에 먼 시민들은 자기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는 없죠. 그래서 시민총회나 온라인 플랫폼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바로소통이라는 플랫폼의 운영 프로세스인데요. 제안하고 공감 100%, 좋아요 100을 이상을 넘으면 이제 토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토론과 찬반 토론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의제에 대해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실행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민총회까지는 어떤 단계였냐면 시민들이 제안하면 그 중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냐면 행정이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발전된 그 단계가 이 시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협치기구입니다. 이 협치기구에는 주로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나 전문가들로 시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시민총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이 높은 의견은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실행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이 왜 어려운지를 제안한 분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어떤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 그 조례,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총회에서 13개의 제안이 소위 말하는 이제 토론 단계로 넘어왔는데 그 13개의 제안은 시민권익위원회에 이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복지위원회, 환경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그 의제의 실행 방법을 찾아서 이제 권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 올해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다른 시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써놨는데 좀 과장되게 자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버넌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이 현재 만들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스스로 해결단은 이제 한 1년 정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3월 20일 날 만들어지고 또 시민총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은 제가 오늘 오면서도 들어와 보니까 제안은 굉장히 많은데 토론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효능감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시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행안부에서 발표하시는 곳의 내용에서 있었지만은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 이제 사회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 뭐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들이 이제 행정에 제안하는 그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성격이고 해결의 주체가 이제 광주시가 이제 중요한 그 과정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서 광주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주제는 이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플랫폼에는 주로 이제 NGO부터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또 청소년 청년 영역, 마을 공동체 영역의 여러 기관 단체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행정, 의회가 함께 해서 이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또 사회혁신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각 의제별로 이제 전문위원들이 함께 붙어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 이제 의제 제안부터 해결팀 구성,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고 자원을 연계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를 이제 이 사회혁신 플랫폼에서 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민총회 또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또 사회혁신 플랫폼 시민권익위원회까지 해서 뭔가 1차는 시민들이 제안하고 실행돼서 이제 평가되는 것까지 1차 시스템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과연 시민총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시민총회가 완결성을 가지려면 시민총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조건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과 그다음에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해서 예산 문제까지로 마무리될 것인지, 이게 현재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